안녕하십니까, 조명호입니다. 어떤 한 언어의 세련도나 활용도가 높아지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힘도 커집니다. 저는 한국어의 세련도를 높이고자, 그리하여 한국어 사용자들의 힘을 기르고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어의 세련도나 활용도는 현재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우수한 문자인 한글, 즉 후민정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국어 세련도가 높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들었으면서도 공식적인 글씨는 여전히 한글을 도외시하고 한문만을 고집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를 한글 위주로 표기하기 시작한 지는 실제 1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 공식적인 글쓰기를 한문에서 한글로 바꾸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자어 낱말들을 우리말로 바꾸지는 않은 채 음만 한글로 적었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원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국한문 혼용 방식이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용됐고, 한글로만 적되 의미 전달이 어려운 낱말은 괄호 안에다가 한자로 표기하는 국한문 병용 방식도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와 같은 혼동기를 거쳐서 요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온전히 한글만으로 적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방식이 큰 불편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의미 전달이 어렵거나 서로 충돌하기 쉬운 한자어 낱말들이 아직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낱말들은 한자 지식을 갖춘 식자층이 아니고서는 구분하기 어려울 따름입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낱말을 한번 보시죠. 일정한 모양과 격식이라는 뜻을 가진 양식, 서양 방식이라는 뜻의 양식, 건전한 식견이라고 하는 뜻의 양식, 인공적으로 생물을 기른다는 뜻의 양식, 또 먹고 살 거리라는 뜻의 양식, 이런 낱말들을 이 시대 한국어 사용자들이 잘 구분하여 사용하자면 한자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처럼 전문적인 직업인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어 사용자들은 숙명적으로 한자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한국어를 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한자를 배운 세대가 점점 줄어드는 탓에 현대사회의 문물을 그때그때 표현할 수 있는 조력, 즉 개념을 담은 낱말을 만드는 능력, 그 조력이 절실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어 사용자들은 한자를 배우지 않으면 아예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한자를 착실하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더라도 한자를 이용하여 새 낱말을 만드는데 일본인들은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구나 각 한자를 고유어와 직결하여서 가르치기 때문에 적을 때는 한자로 적더라도 읽을 때는 고유어로 읽는 낱말이 많아서 의사소통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광복 이후에 한자를 적절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어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게 되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전문적인 낱말일수록 더욱 그럽니다. 그 틈새를 영어를 비롯한 서구 외래어가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문물을 표현할 때 반드시 한자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의 낱말들과 어긋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으므로 상당한 정도는 한자어 낱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어 사용자들은 한국어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가지고 한국어의 세련도와 문화적 수준을 높일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초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웃인 중국하고 일본하고 더불어서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그러한 나라들의 힘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도 한자에 대한 지식은 갖추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교양을 갖춘 한국인이라면 물론이고 전문적인 직업인이라면 더욱 교육부에서 상용 한자라는 이름으로 지정한 1800자 아니면 한중일 전문가들이 합의한 800자 정도는 최소한 익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자를 배우는데 특별히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한자의 구조나 필요의 그 순서 이런 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